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이렇게 놓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그걸 언제 시간에 했었는데, 갑목은 천간이 원래는 갑을 병정 무기경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원래지만 이 내면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흘러간다 했습니까? 계수가 갑목으로 가서 갑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경금으로 가서 경금은 을목으로, 을목은 병화로, 병화는 신금으로, 신금은 임수로, 임수는 정화로, 정화는 무토로. 복잡하나요? 매음간은 양간으로, 매양간은 합으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갑, 을, 병, 정, 무. 천간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지요. 대의적으로는. 그럼 내면적으로 볼 때 뭐라 했습니까? 기토, 경금. 합으로 움직이는 개념이니까 기토, 경금, 그리고 이쪽에는 신금, 정화, 임수죠. 임수, 계수. 부부라고 칠 때 남자, 여자 한 부부죠. 겉은 이렇게 부부지만 내면을 볼 때는 병화는 박씨 가문, 금씨 가문에서 온 거고 정화는 수씨 가문에서 온 거죠. 내면적으로 볼 때는 임수나 이 무토가 다르지만 임수는 무토하고 같은 수고 이 병화는 옆에 있는 을목하고 같은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이 원래는 목이 이게 합의 논리를 말씀드렸었죠. 목이 토를 극하는 것으로 알아서 알고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갑목이 기토를 극하는 현상인 거고 기토를 합하는 개념을 얘기한 것인 거고 을목은 경금과 합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겠습니다. 갑목은 기토 합이고 을목은 경금. 그래서 갑목은 기토와 그렇게 합을 하는 겁니다. 갑목은 기토랑. 그리고 기토는 갑목하고 합을 하는 것이죠. 즉 목이 을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기토가 갑목은 기토 합하고 기토는 음가는 경금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토의 운동, 즉 오행은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오행은 각각 상생상극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 상생상극의 운동이 뭐라겠습니까? 이 목의 운동이 처음에 그 목의 운동이 화로 벗어 변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운동이 다음 운동으로 변해갈 때 그냥 변해갈 수 있다겠습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한다겠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운동은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방해가 있지 않으면 그 운동은 계속 진행을 시키는데 어떤 장애로 인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즉 목이 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금의 극이 있음으로써 목이 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목운동이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운동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로부터 생해작용이 있음으로써 목운동이 진행한 거고 그런 목운동이 화로 넘어갈 때는 바로 금의 극을 받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수로부터 목운동은 생을 받아서요. 이 목운동을 지속하고 한편으로는 토를 극해서 금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즉 토운동이 금운동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즉 수가 목으로 수운동이 목운동을 진행시키고 이 목은 토를 극해서 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목운동을 볼 때 목은 결국에는 금의 극을 받아서 또 화로 넘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하나씩. 자, 그걸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 수가 목을 생해주는 것은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뭐가 생합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계수가 목을 생하는 거죠. 그럼 목 중에는 뭡니까? 갑목과 을목이 있을 때 바로 계수가 갑목을 생하고 이 갑목은 을목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토랑 합해서 이 기토는 바로 토죠. 토는 목의 극을 받아서 금으로 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갑목과 합해서 경금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목은 다시 을목은 금의 극을 받아서 화로 변하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 을경합의 개념이 다시 병화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다시 쓰면은 갑목은 기토로 가서
기토는 경금으로, 경금은 을목으로, 을목은 병화로 갔다가 병화는 신금으로, 신금은 임수로 가고 임수는 정화로 가는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화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무토로 가죠. 무토는 계수로 갔다가 계수는 어디로 갑니까? 무토, 계수. 음간은 항상 다음 양간으로 간목으로 가고, 양간은 합으로 기토로 가고, 음간은 다음 양간으로 경금으로 가고, 양간은 합으로 가고 을목으로 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내면이 속을 겉으로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으로 힘을 흘러가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양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양간을 기준으로 볼 때, 양간은 기토, 이거 뭡니까? 목과 화, 이건 재성이죠. 그러니까 양간이 음간과 합하는 거죠. 양간은 재성과 합을 해가지고 경금을 낳습니다. 기토는 기토는 경금으로 가죠. 경금. 그러면 간목의 관계에서 기토하고 경금의 관계를 바라볼 때, 음간은 직접 다음 양간으로 가니까 음간은 바로 자기 자식을 낳는 겁니다. 이게 실제 논리 인간사 그렇지 않습니까? 양간은 음간을 합해서 재성과 합함으로써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즉 경금은 간목과 기토가 합해서 나온 자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경금이 간목이 자식인데 이걸 우행으로 치면 경금은 간목을 극하는 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관이 자식인지.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일부에서는 또 생각을 바꿔서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식이 관이냐, 잘못됐다. 이번에는 또 자식이 관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자식은 식상이 자식이어야 된다. 하늘 같은 관이 부친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하지만 사실은 관이 자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음간,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과 같은 그 여성을 대표하는 음간은 직접 다음을 자기가 낳기 때문에 식상이 자식이 되고, 양간은 음간과 합해서 낳은 결국에는 자기를 극하는 관성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자식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경금의 아버지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기토에서 나왔지만 기토와 합하는 간목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개념이 경금에서 볼 때는 자신이 극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남자들은 자식 때문에 얽매여서 이렇게 애매한 일을 하든 뭘 하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논리에 의해서 바로 지금 이렇게 밝게 십간 흐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식 재성의 논리를 밝혀봤죠. 비견과 겁재. 자, 이번은 경금을 칩다. 경금일간일 때 경금을 만나는 것은 비견이고 신금을 만나는 겁재인데, 이 비견을 우리는 그냥 성이 같은 형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겁재는 성이 다른 형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고, 식상을 표현할 때 임수와 계수, 그렇죠? 신금일간에서 임수나 계수는 뭡니까? 직접 신금이 난 거니까 이건 자식이 되죠. 그래서 신금일 때는 자식이고 식상이 경금일 때는 자식이 아니고 그냥 부하 직원 내지는 제자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성과 간성은 금으로 볼 때 경금에서 재성은 일단 간목과 을목이고 신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금에서 볼 때는 간목이 편재, 음양이 같으니까, 을목이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신금에서 볼 때는 간목이 정재, 을목이 편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우리 사주학의 현재 개념에서는 정재를 정아버지, 편재를 편부, 의붓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대로 치면 아버지는 경금인삼일 때 아버지는 간목입니다. 그래서 편재가 아버지입니다. 원래 이 논리 틀 때. 그럼 이 논리가 정확한 다른 논리에서는 찾을 수 있으면 근거를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고전에 그냥 이래, 니네 믿어 이렇게 얘기했지 논리를 밝힌 건 없습니다. 어느 고전에도. 그럼 이 논리 체계에서 사실은 정재, 편재를 이렇게 갈릴 게 아닙니다. 정재, 편재, 편관 나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정인, 일간이 음간일 때와 양간일 때 또 갈라져서 20성이 20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주하고 많이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런 개념 없이 따지게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중에 발생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 역시 마찬가지. 금일간이 화를 만날 때 병화나 정화를 만나면,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편, 관, 그리고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정관 이렇게 해서, 정관은 상당히 좋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아주 좋게,
그리고 평가는 흉폭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제압하는 상태. 그리고 신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병화가 정관이고요. 그 정화가 편관이죠. 이런 현상이 이렇게 따집니다. 물론 여기서 또 자식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으로 쳐서 병화는 아들, 정화는 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주에서 아들, 딸을 구분한다. 그거는 아직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물론 간혹 관이 음관이 많을 때 딸만 둘인 경우도 있고 딸만 저 같은 경우도 음관이 둘에 딸만 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우연의 일치인 것이지 논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 즉 경금일간에서 볼 때 무토와 기토를 만날 때 무토는 편인이라고 부르고 기토는 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신금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이것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또 편인해가지고 또 어떻게 표현해? 사주에서 경금일간에 무토하고 기토가 있으면 정편인 혼합해서 엄마가 둘이다. 너는 엄마가 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도 아닐 때도 있죠. 경금일간에 간목 있고 일목 있다. 이거 좋게 안 봤습니다. 왜? 여자가 이거 정제는 본마누라, 본 아내, 편제는 그 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첩을 거느린다.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지 꼭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막 그 얘기를 또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명주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 명주 신금일간에서 병화하고 정화를 같이 있다. 이건 뭐냐고 보니까 정관, 편관. 정관은 본 남편, 편관은 나쁜 남편. 그래서 뭡니까? 아주 옛날부터 극히 꺼렸습니다. 여자 명주에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다 합니다. 이렇게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남편도 있고 지금 말로 치면 애인도 거느린 거라 그 고전 사고에서 안 좋게 봐 아주 나쁘다.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주학에서는 아주 이런 걸 흉하게 봅니다. 상당히 흉하게 봅니다. 예제 고전 사주학에서는 저는 얘기하지만 이걸 그렇게 적용할 거 아닙니다. 정편관 개념은 그걸 프레임시 여러분들 명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십신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십신을 계속적으로 또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